발표로서 봐주시기보다는 자료로서 봐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. 제가 이 뭐 그 중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번 어떻게 보면 이 발표 전체 주제가 이 소통이라고 해가지고 뭐 그 국내 소통보다는 이 해외와의 어떤 소통, 그 BK 사업단이 지향하고 있는 그런 측면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일단은 그 중국에서의 그 이순신전의 저술과 유통을 일단은 그 찾게 됐고요. 전체 발표 내용은 그 한중 문학 교류, 특히 이제 그 한중 문학 교류 가운데도 그 중국 문학이 국내에 어떻게 유입되었는지 이런 부분은 많이 논의가 되었는데, 반대로 우리 문학이 중국에 어떻게 소개됐는지라는 부분은 거의 논의가 되지 못했습니다. 거기에 대한 자료를 일단 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의 어떤 이 핵심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순신입니다. 이순신.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이 박은식이라는, 어떻게 보면 한국 그 근대 독립운동가이면서 임시정부 2대 그 대통령을 했던 분인데, 그 세 개의 어떤 키워드를 갖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먼저 그 뭐 국내에서 근대에 들어가지고 이순신이 많이 이 호명이 되었습니다. 이 현공염이라든가 이제 뭐 가장 많이 알려진 게 이제 이순신, 그러니까 신채호의 이순신전이죠. 그 다음에 이 1918년 이제 그 최남선에 의해 가지고 충무공 전서, 이충무 전서가 나왔고요. 장도빈 1925년에 이제 이순신전이 나왔습니다. 최찬식, 이 근대 소설 가족이죠. 최찬식에 의해서 이순신 실기가 총 25년에 나왔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이 저자 미상 이순신전이 대동서관에서 27년도 나왔다라고 하는데, 저도 이 자료는 보질 못했습니다. 이윤재의 어떤 성웅 이순신이 이것도 동아일보에 발표가 됐습니다. 총 30년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이광수의 어떤 이 소설 이순신이 동아일보에 발표됐습니다. 근대 문인으로 보면은 신채호, 그 다음에 최찬식, 그 다음에 이광수, 이 세 사람이 어, 이순신을 어떻게 보면 이 형상화하는데 주요한 어떤 역할을 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중국에서의 어떤 이순신 호명은 어땠는가? 지금 이게 한국에서도 중국인들에 의한 이 이순신 소개는 주로 1958년 뭐 이 무렵부터 좀 본격적으로 되었는데, 제가 관심을 갖는 거는 일제 강점기였기 때문에 일제 강점기 기간 동안의 이순신의 어떤 소개는 이 3일 인서관, 이건 이제 김승학이라는 어떻게 독립운동가이고요. 이분은 그 한국 독립사를 이제 유저로 남겼는데, 이분이 중국에서 3일 인서관을 했었습니다. 그때에 이제 그 23년에 그 이순신전을 발행을 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진단에는 뭐 그 이순신 순국 기념일 지감, 그 이순신의 순국 기념일 날 느끼는 어떤 그런 감상이 발표가 돼 있고요. 그 다음에 선도지운, 근데 여기는 선도지운인데 이 역시 박은식입니다. 위에 동의는 누군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는데, 이거는 진단에 어떤 그 참여했던 발행인 가운데 하나인 것 같고요. 고금 수군지 제1위인 세계 철갑 군함 지 비조 이순신 해가지고, 이게 이제 20년부터 이제 그 21년 이 사이에 발표가 계속됐는데, 21년 요 4월 4일 이후에 진단이 발간이 아마 이 중단되는 바람에 더 이상 발표를 못한 걸로 알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한민보라는 건, 이거는 이제 그 뒤에 살펴볼 텐데요. 중국 신문입니다. 이 저기 박은식은 번역부로 이 담당을 했고, 또 한국 사람도 몇몇이 신문 간행에 참여를 했는데요. 여기에 이제 이순신전이 실렸습니다. 그다음 소붕에 조선 위인 열전 뭐 이 동아의 넬슨이죠, 그죠? 넬슨 해가지고 이순신, 요게 이제 조선 의용대 통신의 이 부회에 걸쳐 실렸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광복에 1941년인데요. 요때 이제 이순신 전 해가지고 고금 수군 제일 위인 세계 철갑
구남지 비조. 이게 지금 여기서는 따로따로 돼 있는데 맨 처음에 3일 인수관에서 나온 거 하고 그 다음에 이 진단에 세 번째 나온 그 보금 수군지 제일 위인 이거 하고 그 다음에 그 광복에 실린 게 사실은 다 그 이 배감 박은식의 글입니다. 왜 세 번에 걸쳐 이게 발표가 됐고 또 한편으로는 어, 이게 모두 중국에서 이제 뭐 이 조선의용대 통신도 그렇고요. 그다음 진단도 그렇고 진단은 신규식이 발행했던 어떻게 보면 이 뭐 주보 그러니까 이 신문입니다. 그다음에 광복은 뭐 이 어떻게 보면 광복이라는 광복군 단체에서 발간한 이 어떻게 보면 그 매체이고요. 그런데 발표가 됐는가라는 같이 한번 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. 그 다음에 신세계라는 중국 잡지에 선인 이 조선인 그러니까 이순신적 뭐 이순신의 귀선 말하자면 그 거북선 이걸 소개하는 글이 입니다. 이 한중 문학 교류는 뭐 이 그냥 이 장혁주하고 김동인, 김사량, 그다음 김영팔, 박해월, 그다음에 박능, 그다음에 송영, 그다음에 뭐 이 안수길 이런 작가들의 작품이 이 당시 중국 어떻게 보면 문학지에 이 발표 이 번역 발표가 됐는데 그 부분은 뭐 여러분들 이 제가 논문에서 얘기해 놓은 부분이 있으니까 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유진호, 이광수, 이북명, 이태준, 이효석, 정우상, 그다음 조벽암, 최서혜, 현진건 보면은 뭐 이 장혁주의 작품이 가장 많이 번역돼 가지고 소개됐는데 그 외에도 한 이 16명 정도의 어떤 한국 근대 소설가의 작품이 중국의 어떤 이 신문에 이 신문 잡지에 소개됐다라는 겁니다.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살령인데 이거는 그 장혁주의 어떤 살령이 중국에서 살령해가지고 조선 대만 단편집인데 1936년 여기에 일단 이 소개가 된 걸 볼 수가 있고요. 조선 대만 단편집에는 이 조선의 장혁주 작품이 이 두 편, 그 다음에 이북명 작품이 한 편,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선의 이 정우상이란 이 작가의 작품이 한 편, 그 다음에 대만 작품 세 편 해가지고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. 그 1936년도에 나왔고요. 그 다음에 또 약소민족 소설선 해가지고 이 우리나라의 작품이 이 소개가 됐는데 이거는 뭐 마이라는 사람이 이 소개를 했고 장혁두 등저로 돼 있는데 여기 보면 뭐이 토익이 그 다음에 뭐 유태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나라 이 약소 국가의 터키죠 토익이는 뭐 이스라엘 뭐 등등의 작품을 이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 선인 그러니까 장혁주의 유탕이라는 작품이 아마 이 소개가 됐었는가 그럴 겁니다. 그 다음에 조선 단편 소설선 이거는 이제 1940년대에 41년이죠. 장춘에서 이제 이 발간이 됐고요. 이제 왕혁이 편했는데 여기 목차를 보시면은 이제 그 김동인의 붉은 산, 그 다음에 어, 장혁주의 이치삼, 그 다음에 이효석의 돼지, 돈, 그 다음에 이태준의 그 까마귀, 그 다음에 장혁주의 이거는 뭐 이 늑대입니다, 늑대. 그 다음에 그 김사량의 원려, 그 다음에 유진호의 복남이, 그 다음에 이광수의 가실, 이런 작품들이 이 소개가 됐는데 중국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중국을 관내와 관외로 이 구분을 하는데 관내 지역에서는 주로 그 프로 예술 작품들, 프로 문학 작품들이 많이 소개됐고요. 그리고 이제 그 1940년대에는 이제 관외 지역 그 동북 삼성 쪽에서 우리 문학이 주로 이 소개가 됐고 뭐 그 여기서는 그냥 일반 문학들 경향을 이뭐 따지지 않았고요. 그런 것들이
소개가 됐습니다. 이 진단이라는 이 어떻게 보면 이 잡지 이거는 이제 그 창간호인데요. 그 이 표지를 여기 제시를 내놨습니다. 이 신규식이라는 분이 이제 어, 어, 그러니까 뭐 그분도 이제 합방되고 곧 어떻게 보면 중국 가가지고 그 이 신의 혁명도 돕고 해가지고 중국의 어떤 혁명지사들하고 굉장히 교류가 깊었어요. 상해에 있으면서 뭐 조수왕이라든가 홍명이라든가 아니면 정인보라든가 다양한 어떻게 보면 뭐 신채호, 박은식 이런 사람들과 교류를 하면서 이제 뭐 이 동제사 같은 것도 만들고요. 또 이 중국인들과의 어떤 그 이 교류 신화 동제사를 만들어 가지고 교류를 하고 나중에는 이제 상해의 임시정부가 어, 이 서게 되는데 하나의 어떤 그 뭐랄까 중심점, 구심점 역할을 하고 이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상해 임시정부가 이 성립이 될 수 있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. 이분은 신채호하고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같은 집안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이 삼인보 이게 뭐 제가 그 중국 국가도서관에서 이제 화면 이거 릴 돌려가지고 이게 그 폰으로 아마 찍은 거 싶은데 여기 보면은 삼인보의 이제 뭐 총경리 그 뭐 임택풍하고 사윤지 나오고요.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은 그 박은식의 이름이 나오는데 여기 번역해가지고 맨 밑에 이제 박은식 이렇게 나옵니다. 이거는 중국인이 어떻게 보면 이 설립한 어떤 신문사인데 한국인들이 여러 명이 일단은 이 참여를 해가지고 공동으로 냈다라면 조금 그 곤란하겠고요. 어쨌든 같이 이제 기조를 맞춰가면서 이 신문을 발행했습니다. 이 신문이 이제 그 박은식 백암스인으로 보면은 여기에 그 조선에 관련된 내용을 많이 씻습니다. 어, 그리고 이제 뭐 이 단재 신채호 같은 경우는 중화신부에 이제 계속 논설을 썼다라고 하는데 그 뭐 제가 중화신부에 실린 한 118편 정도의 어떤 이 논설을 일단 발굴을 그 해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그건 아직 좀 더 이 논의가 더 필요한 어떤 부분 같고요. 이 삼인보는 신문이 이게 다 있으면은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박은식의 글이 있을 거예요. 근데 신문이 많이 빠져 있어요. 그 사이 그러니까 계속해서 논설을 썼는데 거기에는 뭐 박은식 그 저기 이 그 글 쓴 걸 알 수 있고요. 근데 이것도 그 중국이 뭡니까 그 1960년대 그때 이제 자료를 많이 어떻게 보면 훼손을 했다라고 그럽니다. 문화 대혁명 기간 동안에 많이 훼손돼 가지고 이 자료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. 자 그러면은 1923년에 아까 3일 일서관에서 이 이순신전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사실 요 부분은 제가 처음 소개하는 건 아니에요. 그 순천향대에 있는 박형규 선생님이 2003년에 그 이순신 연구 논총이라는데 이게 어디에 있고 그다음에 목차가 어떻게 됐고 하는 정도는 이 소개를 했어요. 근데 나도 이 자료를 그 좀 편하게 그분한테 얻으려고 했는데 그분이 도저히 못 찾겠다라고 그러더라고요. 그리고 국내에는 더 이상 소개가 되지 않았는데 이게 어디 있냐면은 그 절강성 도서관에 있어요. 그 절강성 도서관에 있는데 요거를 이제 그 내가 다 저기 뭐야 입수를 해가지고 이 한문으로도 입력을 하고 이제 그 한글로도 번역을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 오늘 다루려고 하는 게 이 이순신 전이에요. 그 중국에서 이제 한국 근대 인물로 가장 어떻게 보면 중시했던 중국 어떻게 보면 이 지식인들도요. 인물이 누구냐면은 바로 안중근과 그 이순신이에요. 안중근은 뭐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토를 어떻게 보면 저격했지 않습니까? 그 약소 민족으로 어떻게 보면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한국인의 기계를 보여준 그리고 동북 이 세계 국가의 어떤 그때 균형이라는 거 이거를 다시 어떻게 보면 생각하게 한 그런 어떤 이 헐빈 의거가 있었는데 중국인들도 지식인들이 이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뭐랄까요 감흥을 받았어요. 그래서 그 중국은 인구가 뭐 이 우리 저기 한국에 비할 바 없는데 어떻게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는가? 3.1 운동이 일어나고 5.4 운동이 일어난 것도 결국은 이제 그런데 어떤 영향을 미쳤다라는 건데요.
그러므로 그들에게 있어서 또 다른 어떤 안중근은 기대의 대상인 거죠. 그래서 안중근이 일단은 많이 소개가 됐어요. 이 안중근은 당시에 이 중국 신문뿐만 아니고요. 그다음에 이 지식인들의 뭐 글에 굉장히 많이 실렸더라고요. 나도 관제 자료를 찾으면서 뭐 오치위라든가 여러 사람 글에서 이 안중근의 어떤 관련된 그 이 내용들을 봤는데 우리나라에 조사를 해둔 게 있는데 거기에 빠진 것들도 많이 많아요. 여기 보면은 뭐 이 진단에 지금 이 안중근 관련 어떤 기사들이 쭉 실린 것, 이 한시들 실렸고, 그다음 김태경의 하얼빈 이 저기 문 하얼빈 소식, 하비빈이죠, 그죠? 이것도 있고, 그다음에 이 안중근 의사의 사적,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로 쓰는 거고요. 중국 사람들은 소설에도 이제 안중근이 소개가 됐는데 뭐 조선통사 망국영, 영웅루 등등에서 이제 안중근이 소개됐다라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중근 말고 이 이순신이 소개되는 거는, 이순신은 뭐 그 1592년 임진왜란 때에 이 조선을 위기에서 구한. 근데 이게 왜 그러니까 중국에서 소개되고 또 이 우리나라의 문맥과 다른 문맥으로 읽혔는가라는 게 이 소통에 있어서 어떤 중요한 문제인데, 그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우리나라를 구한 이 되지 않습니까? 근데 중국과 같이 볼 때는 사실 그 보면 관계가 이 우리나라하고 중국 관계에 있어서 가장 그래도 어쨌든 좋았을 때예요. 좋았을 때.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중국에서 진리라든가 이 하여튼 뭐 그 이 명나라 군대가 우리나라 들어와 가지고 조선과 이 명나라군이 힘을 합세해 가지고 일본을 무찔렀다라는 거예요. 근데 지금 이 시기는 이 조선은 어떻게 보면 식민지 상태였고 중국은 뭐 어쨌든 반식민지 비슷한 상태였으니까 우리가 이런 때에 힘을 합쳐 가지고 어떻게 보면 제국주의 일본을 접을 수 있지 않을까, 어떤 그런 이 기대에 고명을 많이 했다라는 거죠. 박은식이 먼저 이 우리나라 인물을 소개했던 거는 이 상해 대동편집국에서 낸 안중근전인데요. 상해 노방실인데 이 안중근 이 저 뭐야 박은식이 쓴 거예요. 이게 이제 그 1912년에 탈고해가지고 14년에 이제 냈어요. 이 중국 가서 얼마 안 된 시점에서 안중근전을 냈다라는 거예요. 그거는 궁극적으로 안중근을 통해서 중국 어떻게 보면 이 지사 지식인들과 교류하고 또 그를 내세워서 하나의 어떤 동질감 내지 어떤 뭐 공동의식, 연대의식을 이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인물을 냈다라는 거고, 그런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게 여기에는 뭐 제사, 그다음에 이 도화, 그림, 그다음 서문, 안중근 전, 이건 이제 내용이고요. 설록, 부록 이런 게 있는데 한 102명 정도의 어떤 인사들이 여기에 참여를 해요. 그리고 중국의 중요한 인물이었던 장병린을 포함해 가지고 뭐 이 나남산, 그다음 한염, 뭐 고관호 등등 이런 사람들의 걸작이 거기 이 이순신 안중근 전에 포함이 돼요. 그만큼 중국의 지식인들도 안중근에 대해 가지고 관심을 많이 가졌다라는 거예요. 이 안중근은 한중일에서 다 나왔어요. 이것도 뭐 그 관심 있게 볼 작품이 아닌가. 왜냐하면은 같은 어떻게 보면 인물을 두고도 그 인물을 향유하는 방식 또 평가하는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에요. 설록에는 특히 이제 그 박은식의 안중근을 읽은 한중 이 명사들의 소감이 논창과 시문 형식으로 수록되어 있는데, 사실은 이게 안중근 전 자체는 박은식이 쓴 것이지만은 여러 사람들의 어떤 이 글을 같이 포함시켜 가지고 묶은 거다라는 게 중요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이 신규식의 독 안중근 감언, 그 다음에 객 문답, 양계초의 어떤 충풍 단등국인가요? 그 뭐 이런 거. 그다음 황계강의 이제 그 도이등 방문, 그다음에 뭐 이 김태경의 의제문, 그다음 문하얼빈 소식 이런 것들이 실렸다라는 거예요. 그러면은 이 박은식을 키워드로 해서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게, 박은식이 이제 그 어떤 인물을 일단 내세웠는가 보면은 몽배금태조 해가지고 이 금나라 뭐 태조 이걸 이제 그 뭐 이 몽유록의 형식으로 이 쓰게 있어요. 1911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동명
동명성왕 실기인 이 고구려 고주몽 세조의 어떤 실기를 썼고요. 그다음 명림답부전 청계소문전, 청계소문전은 연개소문전이에요. 연개소문전. 그다음에 바로 발해태조 범국지. 이거 다 어떻게 보면 이 민족주의적 의식을 담은 이 책들이에요. 이 역사서로 보면은 이 대동고대사론, 그다음 단조사고인데 요것들을 주로 이 서간도에 있었을 때가 1911년, 12년이었는데 요 시기에 이제 한국의 역사적인 인물들의 전과 역사를 집중적으로 썼다라는 거예요. 그리고 이 상해 시기 이제 거기서 상해로 가요. 그때 이제 발표한 대표적인 작품이 이 이순신 전이에요. 그 서문에 1915년 을묘년이 나왔어요. 을묘년 겨울에 신강여관에서 이 집필했다라고 소개가 돼 있고요. 발간된 시기는 아까 이 본 것처럼 그 3일 인서관에서 1923년 1월 28일. 왜냐면은 뭐 그 당시에 그 한국도 아니고 중국에서 그 우리 어떻게 보면 그 한국인이 작품을 이 써도 발간할 기회가 그렇게 이 뭐 이 여유가 있거나 한 건 아니죠. 하기 어려웠죠. 근데 이 김승학이 이제 3일 인서관을 열면서 거기에서 이를테면 김태경의 어떤 이 글들도 많이 발간이 됐고요. 어쨌든 발간이 좀 더 수월해지면서 책으로 나왔어요. 그 책에는 이제 이 비선 거북선의 어떤 그림도 담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이순신전의 어떤 유통과 형성인데요. 그 이순신전은 발간 전후 작품의 그 작품이 매체에 연재돼요. 아까 이제 이 진단에 그 연재됐다라고 하는데 진단 아까 표지는 제가 이 보여드렸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백치라는 이름으로 3인보 지금 요 밑에 이 그림이 그 3인보를 제가 찍어 온 건데 여기 이제 그 맨 첫 어떻게 보면 회 연재 부분이에요. 그 3인보에 이순신 전 해가지고 이제 21년부터 시죠. 그러면은 아까 이제 3일 인서관에서 책이 나왔는 그러니까 그거는 저기 23년 나왔다 그랬죠. 자기가 써놓고 그 다음에 이제 맨 처음에는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그 신규식이 발행했던 이 진단에 실었고 그 다음에는 3인보 실었어요.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저걸로 나오는 거죠. 그러니까 그 단행본으로 나오는 거죠. 그리고 단행본으로 나오고 가서 나중에 또 뭐로 나오냐면은 광복이라는 어떻게 보면 이 저기 독립군들이 내는 어떻게 이 잡지에 또 다시 실려요. 3인보는 아까 이제 뭐 이 말했던 것처럼 그 임택풍이라든가 이 사충지, 사윤지 이 사람들이 이제 사장을 맡고 편집부장에는 주로 중국인들이 있었고요. 여기에 이제 한국인으로 내가 이 그 찾은 사람은 여기 박경산이라고 있는데요. 박경산 그, 박, 그 박경산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어, 박은식이 있고요. 또 박은식의 아들도 여기에 이제 관여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 3-4명 정도가 이 신문 간행에 참여를 한 것 같아요. 근데 박은식은 이거 말고도 그 1921년, 22년 요 부분에 이제 3인보를 어떻게 보면 계속 글을 썼고요. 그 다음에 도로월간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에도 23년부터 25년까지 도로월간은 중국인들이 내는 어떤 잡지였어요. 도로협회 이 잡지였는데 거기에도 글을 여러 편 썼고요. 그다음 오구월간 1925년에도 글을 많이 썼어요. 그리고는 이제 아파가지고 돌아가시죠. 끊임없이 중국에서도 집필 활동을 했다라는 걸 말해주고요. 지금 여기에는 뭐 아직 학계 보도되지 않는 어떤 자료들도 있는데 박은식이 도로월간이라든가 오구월간에 발표했던 작품들 그걸 내가 제시를 해놓은 거고요. 그러니까 박은식이 중국에서 어떻게 보면 이 한중 문인 교류 또 어떻게 보면 어떤 그 집필 활동을 했는가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자료들이에요. 그럼 중국에서는 이순신이 어떻게 호명됐는가 이거를 살펴보기 위해서 당시에 한국에서의 어떤 그 이순신의 호명과 중국에서의 호명, 그다음 일본에서의 호명 이 세 가지를 같이 비교해 가지고 살펴보면 가장 좋아요. 뭐 이 우선 이제 이 신채호가 영웅 출연의 기대와 이 영웅 모범의 어떤 계기로 삼기 위해서 이 이순신전을 어떻게 보면 그 쓰게 되는데요. 50분까지요.
이수 저기 신채호는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그 왕 가운데 이제 이 명예를 대표할 사람으로 광개토대왕, 신라 태종왕, 태종무열왕이죠, 그죠? 그 다음에 어 있고 옛날에는 또 이 근대에는 김방경, 정지, 이순신 이게 다 일본과 대적한 사람들이에요. 이 세 사람을 내세웠는데 그 중에서 이 유적이 가장 소상하고 이 단제가 그 글을 쓸 때는 1908년이었으니까 그 이순신 뭐 이 임진왜란 이후에 한 300년밖에 안 됐는 거예요. 그러니까 사실 뭐 300년이면은 그 이 자료도 많았을 뿐만 아니라 뭐 실록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그 이충봉 실기 이런 것도 많았고요. 그리고 유전되어 오는 어떤 자료들도 많았다라는 거죠. 그래서 비교적 어떻게 보면 이 자료가 그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이순신을 썼다라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최찬식은 그 위대한 공운을 망고에 전하고자 저술했다라고 하는데 맨 끝에 뭐라고 쓰고 있냐면은 서문에요. 이에 이이공 이순신의 전기를 저술하여 그 위대한 공운을 망고에 전하고자 손을 씻고 향을 피우며 구슬들고 뜨거운 눈물을 뿌리노라. 라고 이야기하고 여기 25년도에 쓰여졌어요. 그러면은 이미 이때는 일제강점기였기 때문에 사실 그 저걸 표현하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어떤 뭐 민족주의적 어떤 의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요. 그다음에 이제 중국 체류기 박은식의 인물 전기 창작을 보면은 아까 이제 중요한 인물로 이 안중근전과 이순신전을 들 수가 있어요. 이게 이제 되게 뭐 그 1914년, 15년 아까 그 앞에 11년, 12년에는 뭐 동명성황이라든가 뭐 저기 하여튼 발해 태조라든가 주로 민족적인 인물을 내세우는데 이때는 이제 이 안중근과 이순신을 내세웠어요. 요게 이제 방의식으로 보면은 중국인들과 어떻게 보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인물이었기 때문이라는 거고요. 그리고 그가 이제 그 관여했던 이 삼인보라는 신문에는 유형원을 소개하고 있어요. 유형원. 고려 통유 유형원 약사. 그다음에 고려 이동무지 사상학설 이 사상학을 이 저기 뭐야 한 이재마를 이 소개를 하고 있고요. 그다음에 고려 선유 여기서 고려라는 거는 시대가 고려라는 게 아니고요. 중국에서는 당시에 뭐 조선 또는 이 고려로 봤으니까 고려 선유 율곡 이지 약사 그다음에 이 사람들은 또 짧은데 이 이순신전이 가장 길게 이 저기 어떻게 연재가 됐고 여기도 신문이 지금 다 남아 있질 않아 가지고 어떻게 얼마까지 연재된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. 아까 이순신전의 이제 구성은 이 서원부터 21장까지 이게 이제 그 박은식이 있었고요. 이 결론 후서 발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사이에도 중국 어떻게 보면 뭐 이 지식인들의 그 시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그 대사가 많다라는 거죠. 그러면은 그 이순신의 어떤 이 박은식 저기 이 박은식이 이순신을 어떻게 보면 이 호명하고 소개한 이유 가운데 이제 살펴보면은 오로지 이 교육만이 위험에서 구할 수 있고 부왕이 만들 수 있다. 중국의 현지 현황으로는요. 그 중에 군사 교육은 특히 중요하다. 나는 이것을 기술한 것은 중국의 군계에 그러니까 이 군사계에 이 이순신을 소개하고자 합니다. 이렇게 하고 있어요. 바로 국내로 보면은 국토 유린의 이유와 민족붕의 어떤 필요성을 제기를 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국외는 또 중국 군계를 어떻게 보면 지적하고 있는데 진단본과 삼인보본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. 중국에 고하는 거는 이 동일한데 이게 다 중국에서 나왔기 때문이라는 거죠.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순신전의 편찬 이 박은식의 어떤 의의는 뭐 그 밑에 거 한번 볼게요. 일본에서 이순신을 지어가지고 이미 모범으로 삼고 있다라는 거. 그 다음에 중국에도 이순신전을 배우기를 권유하는 거. 그 다음에 한중호조 이 당시에 이 어, 망명 어떻게 보면 조선 이 저기 뭐야 이 지식인들이 강조했던 거 그리고 중국 지식인들도 강조했던 게 한중호조예요. 호조. 호조라는 거는 상호 부조라는 거죠. 서로 돕자. 그리고 그 다음에는 공동의적 일본을 물리치자라는 어떤 그런 이 노선을 견지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적합한 인물이다라는 거고요.
그다음에 이 박은식은 이 일본에 대한 어떤 객관적 시각을 확보하는 거, 그다음에 중국에 대해서도 사회적 시각을 확보하고 이 글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. 그리고 특히 이제 중국에 대해서는 일본이 역사적으로 공동의 적임을 인지시켰다라는 거. 일본이 어떻게 보면 뭐 이 임진을 외친 것도 이 명나라로 가는 가도 길을 빌려달라 그랬어요. 그래가지고 일본은 중국을 명나라를 치겠다라고 해서 이 전쟁을 일으켰다라고 하고,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순치의 관계인데, 만약에 그때 이 조선이 무너졌으면은 중국도 엄청난 화를 입었을 거다. 이 조선이 버텨줬기 때문에 그런 일을 면할 수 있었다, 이런 입장에서 쓰고 있죠. 그래서 그 중국에 대해서 일본이 역사적으로 공동의 적임을 인지시키고, 그다음에 순망치한 이 관계임을 역설하고 일본의 공동으로 어떻게 보면 대응할 것을 강조한 거죠. 그 다음에 이제 조선 민중의 단결로 일본에 맞서 이 이순신은 승리를 거두었어요. 그래서 근데 여기에서 또 이 박은식이 강조하는 부분은 명나라와의 수평적 관계 정립, 서로 협조적인 어떤 그런 관계를 유지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. 그 다음에 중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넬슨을 이 군계에서 모범을 삼는데, 넬슨보다는 이순신이 훨씬 더 받을 게 많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.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이순신의 이 정신을 이어받아 가지고 이 나라의 광복을 이룩해야 된다라는 어떤 관점을 갖고 있어요. 뭐 여러분들 시간도 그렇게 안 맞는 것 같고, 이 정도로 일단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고맙습니다. 네, 김지영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. 이순신 장군과 관련된 그 저술과 중국에서의 저술과 유통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들려주셨습니다.